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부가 수근수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일본은 걸핏하면은 의회를 해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왜 자꾸 의회를 해산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베 총리 그렇게 비글비글하게 시진핑 주석에게 다가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반중 전선을 당당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현재 일본은 그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깜깜이 전염 때문에 일본 전국이 아직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계는요, 정중동의 부산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시국에 당당하게 정권 다툼을 하려고 하고 정권 싸움 한다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하에서 정권 다툼을 위한 꼼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일본 총리도요, 중의원 해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의원 해산? 왜 자꾸 해산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4년 임기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산이라는 게 없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기를 4년 동안 채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의회제도를 보면요, 우리와 달리 양원제도입니다. 임기 4년의 중의원하고 임기 3년의 참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이 더 강하고 중요한 것은 중의원, 중요하대의 중의원입니다. 4년 동안 임기 가고 이것은 해산이 가능하고요. 임기 3년의 참의원은요, 예를 들면 우리의 비례제도, 비례대표 제도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정책이 좀 더 깊이 있게 잘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권한은 중의원보다 약해가지고 참의원,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여는 해산은 하지 않고요. 자, 해산의 객체가 되는 것은 중의원입니다. 실제로 중의원은요, 임기를 다 채운 적이 거의 없고 2년 혹은 2년, 3년, 2년 반 정도 지나면은 해산되곤 했습니다. 이 중의원의 해산권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일본 총리는 언제 해산할까요? 해산을 함으로써 더 좋은 집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쯤 중의원을 해산해가지고, 그래서 중의원 재선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이기게 되면은 4년 동안 다시 그 의회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권력으로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총리는요, 중의원을 언제 해산하면 좋을지 그거를 잘 예측하고 하는 것, 그것이 정치력이 있는 총리다라는 식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집권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집권한다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동안은 초창기니까요, 권력도 있고 일을 잘 해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스캔들도 나오면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의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도쿄올림픽도 취소됐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지부진해갖고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현재 일본의 중의원은요, 2021년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와 같이 지지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지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요, 임기 만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민당의 재집권은 쉽지 않게 될 수가 있죠. 집권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더라도 다시 좀 더 강하게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해산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지지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도 떨어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꼼수 대마왕 아베 혹은 일본 정치인들이 클래식한
재래적인 꼼수가 나오는 것이죠. 국내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현재 중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홍콩의 인권 같은 걸 더 또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아베 총리입니다만 얼굴을 싹 바꾸고, 일본 사람들 얼굴 정말 잘 바꾸지 않습니까? 배신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싹 바꾸고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중국을 자꾸 자극해갖고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서 씩씩거리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의 흉폭함, 거친 모습을 보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자민당 정권에 더 지지를 해야겠구나라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는 얼마 전에 일본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모든 면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라는 식으로 중국을 더 자극하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서 자꾸 씩씩거리면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리사욕, 집권, 재집권, 자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포스트 아베, 즉 자기가 원하는 후계자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일본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일본 경제가 더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 안전 및 국가의 경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현재 일본의 최고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림으로써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화학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만 보고 또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이 계속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집단은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당장 들고 나올 것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입니다. 8월 달이 되면 지소미아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일본의 언론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한국에 대해서 또 성토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강제징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땅에 있는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배상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베 정부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내심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논리에 의하면은 한국이 또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을 괴롭혔다라는 논리로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또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반한 감정 및 혐한 감정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므로써 이웃나라의 관계를 계속 나쁘게 함으로써 지지도를 결집해가지고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아베는 자기가 원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등극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정말 지질이 이웃복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외교를 해나가야 되니까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품으면서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게끔 할 때는 확실한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그래도 한일 관계를 우리만이라도 다져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겠죠. 우리는요, 이와 같은 속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강불식, 그리고 자주국방. 우리는 부단히 자강불식하며 자주국방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